근데 경찰도 이제 이걸로 망한 거예요. 아 망한 건가요? 전 망했다고 봐요. 아 제대로 수사 안 한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 아니 누가 봐도 현직에 있는 소속 예하 부대장들이 예. 사단장 지시 때문에 그렇게 수색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런 희생이 됐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 그 사람들 증언 현장에서 그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의 증언을 묵살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 매주 월요일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는 월요 직설 시간.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을 만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전 대표가 이르면 내일 출마를 공식화한다고 하는데 김두관 전 의원도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사실상 이 뭐랄까요 어대명이다, 확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언론적으로는 뭐 게임은 해봐야 하는 거니까 또 예.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모르죠. 음흠. 근데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단독 후보로 나와서 추대를 하느냐, 뭐 찬반 투표를 하느냐 이제 이런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는 예. 어쨌든 경쟁자가 나와서 선의의 경쟁을 하게끔 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김두관 전 의원도 또 출마를 결정함에 있어 어떤 생각을 좀 하셨을까요? 뭐 두 가지를 다 고민했을 겁니다. 하나는 이제 국회의원에 낙선한 이후에 본인이 어떤 형태의 활로를 찾을 거냐라고 하는 순전히 개인적인 정치 행로에 관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민주당이 이렇게 경선도 없이 당 대표를 뽑는 당이 돼서야 과연 이게 대선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가치적 측면을 다 같이 고민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 두 개를 조화시킨 방법이 이제 출마로 귀결된 것 같고 아마 지금으로서야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지만 후보가 되어서 뛰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역전을 해보려고 하기 마련이니까 예. 또 흥미진진한 게임이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당대표 연임을 했던 사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 말고는 이번이 두 번째인 건가요? 그렇죠. 연임이라고 하면 이제 두 번 연속하는 것이고요. 예. 근데 횟수로 비대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세 번 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 누구시죠? 정세균 전 대표님이 예. 비대위원장 한 번, 대표 두 번 하셨기 때문에 횟수로는 세 번 하신 분이 계시죠. 근데 연속해서 하진 않으셨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연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민주적 원리로 부정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은 잘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고. 예. 또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얘기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예. 대통령도 잘하면 두 번 시키자고 주장하면서 당대표 두 번 하는 걸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게 이제 어떻게 비춰져서 어떻게 비춰질까? 그래서 어차피 저희 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신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다 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플러스는 별로 없어요. 이미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예. 총선의 압도적 승리를 만들어낸 대표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성과는 충분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연임했을 때 그게 대권 행보에 도움이 될 건지 예. 이건 좀 따져볼 필요는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나 그걸 비판할 내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 이제 이재명 일극 체제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저희 일각에서는 또 이재명 전 대표도 이 상황이 부담스럽고 괴롭다. 이 연임 자체가 본인 뜻은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주위에서 측근들이 연임이 본인 뜻이 아닌데 본인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마에 관한 것은 그러니까 측근들이 계속 너무 그렇죠. 압박을 근데 넣는다. 반대하는 측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론은 본인 의사다. 본인 의사죠. 그런데 아하. 그 의사를 움직이게 한 토론들이 있을 수 있죠. 주변에서. 예. 그리고 본인이 조금 이게 문제가 이러이러한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얘기했을 수는 있지만 예. 어쨌든 결론은 본인이 내렸기 때문에 출마하는 것이지. 아하. 지금 우리 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겸손의 말씀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 최고위원 지도부를 구성할 때 이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한 취지는 다원성,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재 시절에는 어쨌든 총재가 모든 걸 다 장악하게 되니까 조금 다양한 지역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정파, 다양한 색깔들의 인사들을 배려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당원들께서 좀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이재명 대표를 꼭 도와줘야 할 분, 또 이재명 대표하고는 약간의 거리감은 있지만 우리 당의 대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분, 이런 분들을 골고루 최고위원에 당선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 최고위원 후보로 나오실 만한 분들이 한 12명 이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12명 정도. 근데 다 친명계 일색이다. 근데 또 바꿔 말하면 또 친명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그렇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당의 친명 반명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던 걸로 보면 반명이라고 표현되는 분들은 예. 다 탈당을 했거나 또 혹은 지난번 경선에서 다 졌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굳이 억지로 여기서 반명을 만들어서 뭘 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예. 이분들이 각각 대표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의 친분으로 따지면 다 친하니까 저는 친하지 않은 사람을 뭐 선출해 달라 이런 뜻이기보다는 좀 지역 대표성, 그다음에 또 요즘 청년 여성 대표성 이런 것들을 골고루 봐서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예. 현대 정당의 어떤 대국민 소통 시스템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예. 저는 딱 구분지어서 모두가 친명계 일색이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비판을 한 비판 같아요. 그렇군요. 네. 후보들 몇 명 좀 더 지켜보고 네. 어떤 후보의 특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자, 민주당이 지난주에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두고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이다, 방탄 탄핵에 대한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탄핵 소추가 아니라 국회에 이제 불러가지고 네. 탄핵 소추에 대한 적당한지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이제 민주당 입장이기도 한데 이 논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게 벌써 이 공수처 문제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사실 이 검찰개혁 화두가 예. 민주당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예. 검사는 어디로부터 견제받는 건가? 특히 정치 검사의 경우 도대체 여기는 누가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된 거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정치 검사라고 하는 거는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들의 주 대상은 야당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항상 정치성 문제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야당 수사하면 탄핵하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 뭐 굳이 뭐 도둑놈 사기꾼 잡는 검사야 무슨 탄핵 대상이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일은 정치적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이 검찰권을 남용해도 그냥 놔둬야 되는 건가 하는 고민 사실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것을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예. 수위와 방법을 조절해 왔던 것이죠. 예. 이번에도 그걸 조절해 보려고 한 노력하는 것은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결국 본질적으로는 정치 검사에 대한 견제권을 국회에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탄핵이라는 제도를 그럼 왜 도입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가 권력 남용이나 잘못을 범했을 때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으니 예. 기소권은 자기들한테 있고 결국은 국회가 견제권을 행사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건 정치적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검사의 개별 현안 사안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국회가 검사를 탄핵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듯이 접근하는 최근의 검찰의 이 모습은 저는 헌법에 담겨 있는 권한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4명의 검사에 대한 어떤 탄핵 소추를 위한 뭐 청문회도 이제 진행한다는 건데 조사도 하고. 근데 이제 뭐랄까요? 그 추진 과정 자체가 정치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대변 관련 일화가 있다는 모 검사의 경우에 본인은 정말 아니다 해갖고 또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한 이성윤 의원의 명예훼손 뭐 소송은 불사하겠다 이런 태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좀 약간 뭐랄까 일차원적인 얘기들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조금 민망해요. 아, 예. 네. 아니 사실 뭐 솔직히 말해서 만약 서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배변 사건이 있다고 탄핵하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는 보여줄 수 있어도 예. 굳이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되나 하는 싶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뭐 아주 그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똥 싼 게 죄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 저는 그러니까 대상을 예. 특정하고 이 사람들의 혐의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드러내는 과정은 조금 더 대국민 설득력이 있도록 잘 구성하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곽상원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근데 이분이 그 검사 탄핵 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과정에서 기권표를 던져가지고 그 강성진 측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기권 뭐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분이 해명한 내용을 들어보면 예. 적어도 특정 검사의 범위가 탄핵의 대상이 될 만한 사유로 특정된 것이냐에 대해 자기는 약간 좀 회의적이다. 조금 더 보자. 조사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하지 말자라기보다는 그걸 좀 더 드러낸 상태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정도 의사 표현을 한 거로 보여요. 예. 저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뭐 제가 진실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예. 곽상원 의원의 그런 고민도
또 하나의 고민의 한 과정으로 드러내주면 되지. 그것 때문에 마치 뭔가 우리 진영을 이탈한 것처럼 배신한 것처럼 예. 몰고 가는 건 조금 과도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얘기가 과하게 나오면서 그 부엉이 바위 얘기까지 막 나오고. 그건 좀 잘못. 그거 쓰신 분들도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는데, 예. 그러니까 이 정치 검찰의 탄압 때문에 돌아가신 비극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그러니까요. 잊었냐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불행했던 사건을 음흠. 공개적인 글에 올리는 것은 이제 저희로서는 좀 조심해야 할. 예. 그러니까 그건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해도 다 충분히 알을 수 있는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그 고인의 가족들과 그 이 여러 지지자들 상처 주는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적은 좀 적절한 비율을 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의 검사 탄핵 발의 이틀 만에 검찰이 또 경기도 법화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참 이게 예. 제가 이게 그 대선 때 이 일로 이재명 후보와 사모님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예. 본인들이 부주의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인정한 사건이에요. 예. 잘 아시면 사실 거기서 문제가 된 건 10만 원어치의 이제 음식을 그 법인카드로 했다는 건데, 예. 이게 지금 제1야당 대표와 사모님이 그러니까 사모님은 계속 이 문제로 저걸 수사를 받았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 10만 원어치의 법인카드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그 태도가 저는 매우 비상식적인데도 졸렬하고, 특히 검사 탄핵이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보복적으로 드러난 것, 이건 정말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할 거면 진작에 하지, 이거 무슨 뭐 1년 2년씩이나 지나갖고 이제 와서 갑자기 꺼집어서 보복하듯이 검찰권을 이렇게 행사하니까 여기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건 되게 단순한 사건이에요. 해결하려면 금방. 이거는 본인들이 인정했고 예. 대국민 사과를 한 사건 아닙니까? 예. 관련자 증언도 있고 그 관련된 분이 1심 최종 재판 결과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와서 누가 봐도 감정적 대응으로 보이죠. 저는 뭐 심리적 그 근저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것도 검찰권 남용이 한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보통은 통합 기소 하지 않습니까? 예.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이렇게 쪼개기 기소를 해서 계속 괴롭히는지 검찰권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다른 건 몰라도 이 건은 정말 잘못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 건 가지고 이제 기소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는 5개의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당내에서는 그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려는 무슨 우려예요? 이건 이거야말로 검찰의 아주 대표적인 잘못이죠. 그래서 저는 저같이 합리적인 사람도 이런 걸 보면 화가 나요. 왜 이런 식으로 하지? 이 사안은 또 그 대선 당시에 본부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요. 제가 다 들여다봤고 보신 사안.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사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인하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인정하고 있는 사건이고 철저히 수사에도 협조해 왔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욕보이려고 하는 짓이잖아요. 누가 봐도. 예? 아니 저기 대한민국의 광역단체장이 자기 집에서 부인과 그 밑에 있는 저 직원들이 뭘 사 먹는지, 돈을 뭘로 계산하는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 혐의가 그건 의심된다 이렇게 기소를 해. 이걸 이 시점에 와서 참 못됐다. 자기들 못됐다고 못됐다는 거를 보여주는 기소예요. 자, 또 다른 이슈. 이제 경찰의 수사 착수 1년 만에 이제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면죄 수사였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경찰도 이제 이걸로 망한 거예요. 망한 건가요? 전 망했다고 봐요. 제대로 수사 안 한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누가 봐도 현직에 있는 소속 이 예하 부대장들이 사단장 지시 때문에 그렇게 수색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런 희생이 됐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증언, 현장에서 그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의 증언을 묵살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권력의 눈치를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조사는 반드시 번복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죠.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해서 생겨진 사건을 지금 그 경북 경찰청이
대통령이 신기를 거스려가면서까지 이 지시가 없는데 지침이 없는데 임성근 사단장을 기소하기는 어렵죠. 처지는 이해합니다만 진실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더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더 반증하는 하나의 그 사례로 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입장은 본인의 지시가 아니었다, 지도 수준이었다라는 것이고 허위 사실이다. 군대를 갔다 오본 사람들은요. 예. 군대 상관이 예. 농담처럼 하는 말도 지시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지도와 지시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지도는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단장은 자기 예하의 대대장 뭐 연대장 이런 사람들을 지도하는 입장이 있나요? 이거는 명령을 하더라고 그 명령을 따라서 전투하는 부대들 아닙니까? 예. 지도는 또 어디서 가져온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군생활 해봤고 병장 제대했습니다만 저는 중대장의 지시를 받거나 명령을 받았지 지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특검으로 상황이다. 가야만 저는 결국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보시죠. 예. 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 만나고 있는데요. 자, 가장 뜨거운 현안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한판 승부에서 보도했던 한동훈 전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 있었던 문자 보도가 지금 이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또 다른 언론들이 추가적인 또 5개, 총 5개다 해서 또 관련 내용도 보도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런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우스꽝스럽고 회개하다. 회개하다. 이게 예를 들면 당시에 집권당 비대위원장과 대통령 영부인 사이에 문자가 왔다는 건데 예. 이런 걸 공개하는 집권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공개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김건희 여사가 공개한 거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예. 지금 우리가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핸드폰을 뺏어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얘기인데 세상에 자기가 보냈던 문자를 그 비대위원장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제 몇 개월 지나서 이제 공개하는 행위도 저는 회개하고 예. 그리고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 집권당의 전당대회 쟁점으로 만들고 있는 그 경쟁 후보들도 저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왜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쟁점이 돼야 됩니까? 저는 참 그게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회개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다른 3명의 후보들의 주장은 그때 여사가 사과 의사가 있었던 것을 명확히 딱 잡고 그 전환점을 만들어야 했다. 만약에 그때 사과를 유도를 했다라면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의 어떠한 총선 참패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것도 지금 5차례 정도나 사과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문자가 이제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왜 처리를 안 했느냐. 그게 해당 행위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다른 후보들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걸 의도하고 그 문자를 공개한 김건희 여사가 회개하다는 것이고요. 회개하다. 회개하다. 그리고 이것을 쟁점으로 만들어서 선거의 쟁점으로 만들고 있는 네. 그 원희룡 나경원 후보는 우스꽝스럽다. 그게 국민의힘이 앞으로 대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침체된 국민의힘을 어떻게 복원하고 할 것인가에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 마치 차별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특검에 관한 입장, 김건희 여사의 처신에 관한 문제 제기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을 그렇죠. 계속했었죠. 그러니까 예. 공적인 요청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 쪽의 주장이 더 진실에 가까워 보여요. 그랬는데 행위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프로그램화해서 전달된 게 없다는 뜻이겠죠. 예. 이러저러 의사들이 오가긴 했으나 예. 공식적으로 자신이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사퇴를 요구하는 쪽으로 왔다라고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 쪽의 뜻이겠죠. 그랬으면서 이제 와서 한동훈 후보를 당권 후보에서 탈락시키기 위하여 김건희 여사가 이런 식의 문자 공개 소동을 벌이는 것이 이게 과연 온당한 정치 행위냐. 이거 떨어뜨리려고 공개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 추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만약에 추이가 예. 이렇게 식으로 사실상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하고 싸움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들러리를 서주고 있는 거고 예.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김건희 여사랑 어떻게 만나지? 당대표 뭐 영부인이 만날 이유는 만납니다. 만나나요? 아니, 좀 만날 일이 많죠. 있죠. 아니 만약 공식적인 행사는 문제. 아니 일단 당장 출국할 때 서 있잖아요. 거기 공항에. 예, 해외 나갈 때. 압수하면서. 맞네요. 예, 맞네요. 그러니까 그 외에 직간접적으로 만날 일이 많은데 저는 이거 잘못하면 집권 세력 한동훈 씨가 국민의힘이 대표가 된다고 상정하면 집권 세력 내부에 상당한 파열음이 날 수 있는 일을 김건희 여사 쪽에서 벌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난 목요일날 저희가 한 건이 보도가 된 것이고 네. 어제 채널 A에서 5건의 문자가 이제 대략적인 내용이 보도된 것이고 오늘 저녁에 이제 TV조선은 5개의 문자가 원문을 보도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을 어떻게 입수해가지고 내용들을 공개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부인의 핸드폰은 대통령 부인이 아니면 문자를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분이 누군가 보내줘갖고 직접 언론에 보냈을 리는 없고 예. 제3자가 지금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낙선시키려고 예. 무슨 이런 회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계속 이게 이제 추가 공개 원문 공개까지 가는 수순이 되는데. 민주당은 아주 좋죠. 민주당은 좋다. 아우 뭐 땡큐. 집권 세력 내부가 저렇게 유치한 일로 안장판이 되면 예. 저희가 불리할 게 없죠. 저게 포지티브 게임이면 상당히 저희가 어렵죠.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 추이가 이제 굉장히 잠옷 궁금해집니다. 만약에 저런 상태에서 안 떨어지면 예. 그러면은 권력의 핵심 세력이 한동훈 위원장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못한 꼴이 될 테니 예. 그거는 권력 집단 내부의 그 소위 분열과 감정 싸움이 예. 그거 그냥 해결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절대절명의 경선에 지금 대통령실이 관여한 꼴이 돼버려서 보통은 저런 일이 있을 때 대통령실이 얼른 우리는 이런 걸 공개한 적이 없고 대통령 부인도 예. 이 사실과 아는 바가 없다고 합니다라고 간접 브리핑을 해서 덮어버리거든요. 예. 가만히 있잖아요. 당무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 부인 안 하고 있잖아요. 저 문자를 외부로 빼내서 그 외부에서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잖아요. 보통은 그걸 하게 해줄 수 없다라고 하든가. 결국 저는 이게 일종의 게임에 지금 대통령실이 지난번처럼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근데 방법이 더 졸렬하다. 어쨌든 여권 내부가 심상치 않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 23일이 전당대회고 네. 오늘이 7월 8일 한 15일 정도 남았다고 보여지는데 한동훈 후보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래서 이걸 한 일주일간 이 추이를 쭉 봤는데요. 예. 각종 여론조사 나온 것에 예.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 추이를 봤는데 조금씩 빠지는 측면들이 있어요. 지역별로는. 그런데 출렁하면서 빠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집권층 지지층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한동훈만한 대통령 후보를 우리가 더 만들어낼 수 있느냐. 나경원, 원희룡은 대권 후보로 그런 정도의 가능성이 포텐셜이 크다고 보지 않는 것 같고요. 대선과 관련해서 지금 해석을 한다면 한동훈만한 인물을 죽일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쪽에서 지탱해 주는 것 같고 지지를. 예. 근데 앞으로 이제 향후의 관전 포인트는 근데 저 사람이 됐을 때 결국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가 벌이고 있는 캠페인의 목표는 대통령을 흔들 가능성이 있으니 예. 그건 위험한 사람이다. 신의를 지키지 않고 대통령과 싸워서 여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캠페인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더 먹히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려워지는데 현재까지 추세로는 한동훈 위원장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보수 지지층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대통령과 한동훈 그 후보와의 갈등은 이미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도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측면도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제2, 제3의 거를 터뜨린다고 하니 또 있나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용이 지금 하나만 나왔지 예. 추가가 어떤 내용들이 5개 있는지를. 전문이 공개된다 뭐 이런 그런데 얘기도 아마 있고. 한동훈 위원장이 예. 일관되게 그거를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니까 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에 대한 평가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만 한동훈이 있어야 다음 대선 때까지 이재명 대표에 맞서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더 크면 예. 그런 것이 허물로 보여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칠 가능성이 있죠.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최근 일주일 사이에 그 문제가 5일날 제기된 이후에도 지지율이 잘 안 빠지는 걸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음. 예측하고 그래서 여권 내부의 균열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예. 짧게 좀 주시면 지금 이제 비판하는 분들은 그때 사과를 이끌어냈으면 선거 국면 바뀌었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만약에 사과했으면 총선 국면 바뀌었을까요? 사과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었겠죠. 사과를 만약에 아. 혁졸했으면 어허. 별 사과의 내용과 방식이 중요했을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가 원한 사과의 수준이 어떤 거인지 알 수 없지만 그거를 안 했다고 그래서 졌다. 그건 너무 이렇게 과도한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자, 또 오늘 말씀 어려워직설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